안녕하세요. 이번 작가는 정근찬 작가입니다. 정근찬 작가는 일본의 후지 갤러리 소속 작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구상 작업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2000년대 넘어서면서 비구상 작업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에는 조각적인 부분과 회화적인 요소를 겸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근찬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곡선적인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아크릴 물감과 어떤 재료를 혼합해서 이렇게 섞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쌓아 올리기 전에 밑바탕에다가 마테리얼을 내서 여러 색상을 혼합한 후에, 그리고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렇게 회색 톤으로 덮어서 그 위에다가 네모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네모를 조금 이렇게 작게 만든 곳, 또 그 위에 더 이렇게 더 높이 만든 곳의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조각도를 이렇게 파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파내면서 이렇게 여기에 그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여기가 짙고 여기가 옅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조각품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런 형태의 작품은 외국에 있는 전문 콜렉터가 구입한 작품과 유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외에도 정근찬 작가가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작품을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 키아프나 나가서 외국 콜렉터들한테 판매가 현재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요, 앞에 보셨던 작품보다도 안에 색상이 여러 색상들이 많이 겹쳐져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느냐, 여러 색상을 계속 이렇게 겹쳐서 올려서 쌓아 올려서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샌드위치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채소와 빵 이렇게 쌓아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조각도로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인 각도로 이렇게 파내어서 옆에까지 캔버스의 이런 형태까지도 작가분이 직접 이렇게 이 형태를 제작해서 이렇게 파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질감들을 더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낸 부분들이 어떤 규칙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비규칙적인 어떤 비정형성과 비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회화적으로 깊이감이 있다든지 회화적으로 예술성이 더 높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3년도에 독일의 그 설치 작가라든지 좀 이름난 회화 작가분들과 교류전을 할 때 이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이렇게 어떤 그 회화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보면 어떤 설치의 형태까지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 재료들은 여기를 깎아낸 재료들을 이렇게 밑에 형태적으로, 그것도 여기에 형태가 많은 것에서부터 가면서 이렇게 점점 사라지듯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근찬 작가가 이렇게 이 형태로 쌓아 올려서 조각을 계속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은 이걸 레이어 커팅이래가 깎아내다거든요. 작품 제목이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은 계속 쌓아 올리는 거는 작가가 계속 인내를 하듯이 우리 인생이란 게 계속 쌓아지면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계속 날이 갈수록 시간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쌓아지면서 그 쌓아진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어떤 한 부분들을 내가 그 쌓아지면서 어떤 있는 업이라든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들,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깎아내듯이 수행하듯이 이렇게 깎아내어서 이렇게 작품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 옆에 보면은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 옆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는 듯이 하다가 저기 옆에 보면은 저런 조형적인 요소들 있죠.
중간에도 있고 형태들이 있죠. 저런 조형적인 요소들이 예술성을 더 높이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의 현대미술 작품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는 이 색상의 감성들. 그런데 현대미술 작품은 작가가 이런 걸 의도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이해하는 것도 현대미술의 감상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요성을 가지고 나 모르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형태 자체가 거북이 등껍질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샌드위치인가? 샌드위치처럼 했는가? 쌓아 올려서 이렇게 물감의 질이 안에 여러 색상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샌드위치인가? 샌드위치처럼 했나? 이걸 어떻게 했지? 나는 그냥 이게 그림도 아니고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느낀 감상대로 감상을 하셔도 현대미술은 괜찮습니다. 그걸 누가 잘못됐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작가가 의도하는 것보다는 보시는 감상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상자가 그 작품을 보고 좀 더 다른 어떤 사고의 지점들, 내가 다른 사고의 발상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즘 현대미술들은 어떤 회화적인 요소보다는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설치라든지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갈 때 사회가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만 전개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입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전개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모든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비인간적인 부분들, 기계와도 결합하고 어떤 융합적인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하고 어떤 동물들하고나 융합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인간의 주체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비워두는, 또 그런 거를 감안하고 다른 존재들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해가는 그런 지점의 미학들이 많이 발전하고 철학들이 많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20세기 전에 우리가 봐왔던 어떤 회화적인 요소들보다 지금은 어떤 설치라든지 우리가 다른 지점으로 지금 현대의 어떤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지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고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지금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작가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역사는 아직 발전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인 것들을 접해가고 이렇게 받아들여져 가면은 나의 기존에 있던 어떤 사고방식들, 내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받아왔던 어떤 그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사고는 이미 유아 때부터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유아 때부터 벌써 사고가 나무는 이렇게 생겼지, 산은 이렇게 생겼지 똑같이 그려요. 아이들이. 산을 그리라 하면 나무를 그리라 하면. 근데 산도 다 다르고 나무도 다 다르잖아요. 나무 잎도 다 달라요. 근데 아이들은 교육을 거치고 나면 오히려 그게 다 같아져 버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들. 그게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 가야 되고 앞으로 그게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을 계속 보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생각을 해보고 또 나만의 어떤 감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발전된 사고의 전환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작품과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 물감을 쌓아서 올려서 조각도로 판 작품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모에서 물감을 쌓아 올렸다기보다는 바탕에 마테리얼을 내고 여러 물감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 위에다가 물성적인 요소를 이렇게 군데군데 뒀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시멘트로 어떤 벽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조각도를 이렇게 파냈죠. 조각도로 파냈는데 이게 기계로 파낸 게 아니고 손작업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줄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근잔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손맛입니다. 그 손맛은 외국에서도 우리 이제 외국의 작가들도 드로잉이나 여러 가지 손재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뛰어난 분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작가들처럼 치밀하거나 이렇게 꼼꼼하지는 못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쌓아 올려서 이렇게 조각도로 파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전문 콜렉터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작품 구입도 많이 되는 작가분이시거든요. 작가분들은 작품을 제작할 때 우리가 뭐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가 느낌대로 20세기 이전에는 제작하고 어떤 고우라든지 그런 작가들은 그런 식의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도 많았지만 지금 현대 작품을 하는 작가들은 그렇게 작업하는 작가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작가는 미리 이 작품을 어떻게 제작할지를 미리 구상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런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형태의 지점을 조금 더 이렇게 마테리얼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물질적인 형태를 나타낼 요소를 어디다가 더 많이 둘지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작업을 해야만이 나중에 관람객들이 봤을 때에는 이 작품 좋은데? 그렇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분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작가는 이미 그 작품을 제작할 때 내가 여기다가 균형 있게 여기다 힘을 조금 더 줘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물성적인 거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관람객이 보실 때 이 작품을 대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화면이 큰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런 요소가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성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넣어 놓을 때 보시는 분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액티브한 어떤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작품에서. 그리고 이 작품에서 좀 더 생동감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밋밋함보다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작가들은 이미 다 계산하고 관람객들이 보실 것까지 다 생각을 했어. 그렇게 제작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걸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어떤 또 감상적으로 내 마음에도 와닿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일반인들보다 노력을 해야만이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예술가는 어떤 거냐면은 예술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사고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를 그냥 혼자서 하면은 옛날에 독 찍는 늙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되겠죠? 내가 계속 독을 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독을 계속 만든다고 해서 장인이 되는 거지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장인과 예술가의 차이는 뭘까? 우리가 공예품이나 이런 거를 큰 예술 작품으로 치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예술의 예술가의 차이는 뭘까? 예술가는 일반인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생각의 발상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은 예술가 자체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어떤 지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만들어내어서 그게 그분들한테 그런 지점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좋은 작품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기가 있는 작품이 다 훌륭하고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그거는 인기가 있는 작품이죠. 예를 들어서 쿠사마 야요이는 인기가 있는 작가지 예술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을 하진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것처럼 평론가가 보는 어떤 예술 작품의 차원이 있는 거고, 우리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지점의 예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는 어떤 청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어떤 이 청의도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비평가라든지 어떤 미술관의 관장이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청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예술 작가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